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간교육 창각해는 어디에 있는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살아가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격려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지구 예전의 대블럭과 우리 반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창가성이 우뚝 솟아있다. 그러므로 그곳에 우리 조직을 보라. 이것이 창가 학회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답고 환희에 찬 인간 공화의 실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조직에 공덕 체험의 꽃이 활짝 피고 있는가? 신심의 환희와 확신이 넘치고 있는가? 숙명의 폭풍과 맞서 가면이 일어설 용기가 가득 넘치고 있는가? 불도수행의 도전과 절차탁마가 있는가? 끈기 있게 격려하는 대화가 있는가? 신뢰할 수 있는 유대와 단결이 있는가? 모든 멤버가 창가 사제라는 긍지로 맥동하고 있는가? 성문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법화경을 봉지하는 곳을 당의 도량이라고 하며 이곳을 떠나서 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라. 어서 781쪽. 자신이 지금 있는 활동 무대가 당의 도량, 다시 말해 일생 성부를 위한 불도 수행의 장소가 된다. 그러므로 어딘가 다른 세계에 진정한 창가학회가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광선유포의 건설이란 먼저 자신이 있는 조직을 반석같이 구축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설의 용자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아니다. 자신이 일어서야 한다. 혼자서 선다. 이 정신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또 그 정신이 창가의 영원한 정신이다. 모든 멤버가 야마모토 시니치의 분신이다. 회장이다. 이것이 시니치의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외침이었다. 1977년 교학의 해는 대블록을 강화하고자 좌담의 운동으로 매력 넘치는 대블록 건설을 활동 방침으로 내걸고 출발했다. 그리고 다달이 대블록 건설 주관을 정해 좌담회를 중심으로 모든 간부가 대블록으로 들어가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가정방문 지도에 힘을 쏟기로 했다. 1월 18일에는 본부 3층의 사제회관, 창가 문화회관 5층의 광선회관에서 최고 간부가 담당을 맡아 대블록 간부 연수의 의의를 담아 근행회를 개최했다. 29일에 도쿄의 고토구, 스미다구, 아라카와구, 주오구가 합동으로 개최한 부인부 대블록 담당원 근행회에 회장 신이치도 참석했다. 광선유포의 모든 승리는 대블록 간부의 성장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신이치는 1월 중순 와카야마현을 방문해서 들은 어느 부인부의 체험담을 소개했다. 그 부인과 남편은 1954년에 와카야마 시내에서 창가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부인은 덮어놓고 불법을 부정하며 학회를 업신여기는 듯한 말을 늘어놓았다. 학회원은 불법은 행복해지기 위한 법칙입니다. 선입관에 사로잡혀 부정하지 말고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차근차근 설명했지만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마치 야반도주라도 하듯 와카야마현 신구시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부부는 재기를 꿈꾸며 힘을 합해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빚도 많은 데다 설상가상으로 부인은 늑막염과 심장 판막증 등 병에 시달렸다. 모든 면에서 앞이 꽉 막혀버렸다. 마음은 깊은 어둠으로 뒤덮여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고 마침내 삶에 지치고 말았다. 신심 이야기를 듣고 나서 3년이 될 무렵이었다. 부인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했을 때 비로소 불법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원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어본절입니다.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면 누구든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가슴 속에서 되살아났다. 부인은 남편에게 신심을 해보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3년 전에 학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신심을 해보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이 한사코 안 하겠다고 펄펄 뛰어서 말이야.
부인은 곧바로 불법을 알려준 와카야마 시내에 사는 학회원에게 편지를 써서 속달로 보냈다. 그때 말씀해주신 신심을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부인을 비롯해 가족은 1957년 6월에 정식으로 입회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무렵에는 사업도 궤도에 오르고 빚도 모두 갚았다. 부인은 생기발랄하게 학회 활동에 힘쓰는 가운데 현해 간부로도 활약하면서 부부와 함께 행복을 만끽했다. 부인이 함께 죽으려고 했던 장남은 속화대학교 4학년으로 외국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면학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신이치는 대블록 담당원 근행회에서 이 부인의 체험담을 소개한 다음 이렇게 강조했다. 어번존의 힘을 하루아침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그리고 20년 이렇게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면 결과는 엄연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하루하루는 고민투성이겠지요. 학회 활동을 하는데도 고집불통의 벽창호뿐이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거나 남편과 싸움만 한다는 분도 있겠지요. 회합에 참석할 교통비를 마련하기가 몹시 힘들거나 병과 맞서 싸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다 선생님은 강한 확신을 담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행에 힘쓰고 열심히 창제하며 절복을 실천하면 인간혁명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 점만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블럭 담당원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또 대블럭에 소속된 멤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 책임자입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근행회에 모인 대블럭 담당원의 생명 깊숙이 불법에 대한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간부가 갖춰야 할 첫째 요건은 신심과 어본존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이치는 화제를 바꿔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야기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대부분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다정다감하고 좋은 어머니 그리고 좋은 부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혁명이라고 해도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나 남편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도 나타납니다. 걸핏하면 화를 잘 냈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거나 우는 얼굴을 하게 되었다거나 배려심이 깊어졌다거나 자녀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주게 되었다거나 하는 일이 인간 혁명입니다. 또 행복이라고 해도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는 법입니다. 이를테면 가정에서 주변 이웃과 교제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귀가하며 남편이 신심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디부디 안부 말씀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심을 하지 않더라도 불연이 있으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신심의 눈을 뜰 때가 찾아옵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제목을 진지하게 불러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대를 맺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심 때문에 남편과 다투거나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습니다. 모두 감싸 안아야 합니다. 신이치는 나날의 현실 속에서 격투하는 대블럭 담당원의 고생도 속마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더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명하고 힘차게 살며 존귀한 지용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반드시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마지막으로 신이치는 우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블럭 담당원 여러분은 학회의 허리가 되는 분들입니다. 노고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애써 열심히 활동할지라도 우치만 늘어놓는다면 복원을 없앨 뿐 아니라 공덕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감기를 치료하려고 약을 복용하면서도 얇은 옷을 입고 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디 우치란 어리석고 사물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무명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무심코 우치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치의 무서운 점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흉중에 먹구름이 더욱 두껍게 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비추는 태양이 어둠에 뒤덮이고 희망도 감사도 환희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성운에도 화는 입에서 나와서 몸을 망치며 복은 마음에서 나와서 나를 빛나게 하느니라. 어서 1492쪽라고 씌어 있습니다. 게다가 툭하면 우치투성이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의욕마저 꺾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광선유포를 향해 나아가는 기세를 약화시키고 가득 넘쳐야 할 싸움의 힘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면 공덕은커녕 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모든 동지가 서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상쾌한 법입니다. 사람들을 촉발시키고 의욕을 이끌어내며 주위의 정체된 분위기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이 다만 마음만이 중요하니라 어서 1192쪽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념으로 신심에 힘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왕에 신심을 할 바에는 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자진해서 용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씩씩하고 상쾌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부인부는 창각회의 태양이다. 부인부들의 발랄한 모습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웃는 얼굴은 행복의 빗줄기가 되어 어둡게 닫힌 벗의 마음에 쏟아진다. 1월 31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창가 문화회관의 광선회관에서 열린 신주쿠, 미나토, 지요다구, 세타가야, 메구로, 나카노, 시부야, 스기나미로 구성된 제1 도쿄 본부의 여자부 대블록장 현재 지구리더 근행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먼저 입정 안국론의 저 만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이 일용을 금해야 할 것이로다. 어서 24쪽라는 글어를 배독했다. 이 글얼은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기보다는 먼저 불행의 근본 원인인 그릇된 가르침이라는 일용을 단절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는 등 건강을 소중히 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어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그 사람의 일용은 바로 건강을 소중히 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양을 섭취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 혁명하고 행복해지는 데에서도 이를 가로막는 일용이 존재합니다. 모두 눈을 반짝이며 신이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팽개치거나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일용입니다. 자신의 실패나 불행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생활 방식도 광선유포를 하는데 다른 동지와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일용이겠지요. 또 어려움이 나오면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망쳐버리는 경향성도 일용입니다. 그 밖에도 각자에게 일용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일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일용을 단절하자고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창제하고 자신에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인간혁명의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기나긴 인생에서 모든 토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여자부 시절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을 쟁취하려면 이 청년기에 자신을 단련하고 일용을 반드시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는 뜨거울 때 쳐라 라는 말이 있다. 단련 없는 청춘이라면 인생의 시련을 극복할 인격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자분은 아름다운 창가의 꽃이다. 데이블럭 자담회 등에 여자본이 참석하기만 해도 또 여자본의 웃음 띤 얼굴을 보기만 해도 모든 동지의 마음이 안심되고 상쾌한 봄바람에 감싸인다. 여자부뿐 아니라 남자부나 대학부 등에도 독자적인 활동이 있으므로 당연히 각부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각부 멤버가 한 자리에 모이는 창가 가정의 모임인 자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자담회는 창가학회의 대지이다. 이 대제를 잘 일구고 비옥하게 해야만 나무도 무성해지고 꽃도 피며 열매도 맺는다. 여자부로서 즐겁고도 의의 있는 자담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년부 부인부와 연계를 취해 의견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장년부 부인부는 그 의견에 귀 기울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장년부와 부인부는 학회의 소중한 보배이며 미래를 짊어질 창가의 묘목인 여자부를 육성하기 위해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부인부의 응원은 여자부가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도 좋다. 또 여자부가 벗에게 홍교를 할 때도 부인부의 이야기가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입회를 앞두고 부모님의 허락을 얻을 때도 부인부 등의 협력을 빼놓을 수 없다. 부인부는 여자부에게 언니이고 어머니라는 자각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격려해야 한다. 때로는 부인부와 여자부 간부가 함께 여자부원을 격려하러 다녀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청년들의 숨결이 넘치는 대블럭에는 희망과 약동 그리고 미래가 있다. 여자부원의 밝고 명랑한 결의 한마디가 모든 동지에게 힘을 솟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혜 씨는 대블럭 자담회를 담당한 최고 간부가 학계 본부로 돌아오면 청년부는 몇 명 참석했는지, 특히 여자부원은 활기차 있었는지 하고 반드시 물어보았다. 그리고 여자부원이 생기발랄하게 연구 발표나 체험 발표, 활동 보고 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신이치의 얼굴에는 바로 웃음꽃이 피었다. 정말 기쁘군요. 미래가 있습니다. 학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 요인 중 하나는 언제나 청년을 소중히 여기며 청년을 전면에 앞장세워 육성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신심이라는 근본은 결코 변하면 안 되지만 운영 방식이나 감각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는 법입니다. 학회는 그 시대 감각을 청년에게서 흡수하고 선취하여 새로운 전진의 활력을 얻어왔습니다. 장녀부나 부인부는 걸핏하면 그때까지 자기가 했던 방식을 고집하고 그것을 다시 점검하려고는 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사회의 흐름이나 시대 감각은 청년에게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남자부와 여자부가 장년부, 부인부에도 의견을 자꾸자꾸 말할 수 있는 학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일치는 모든 각도에서 미래와 21세기를 응시했다. 이를테면 불법에는 개인이나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설해져 있다. 그것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도 시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초대회장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는 가치론을 세우고 벌이라는 반가치적 현상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는 전쟁 후 서민에게 불법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경제고와 병고, 가정 불화 등을 극복하는 길이 불법에 있음을 호소하며 어본전의 공덕을 강조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불법에서 무엇을 찾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 역점을 두고 불법을 말해야 하는가? 신이치는 청년들과 기탄 없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실감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곤란에도 정면으로 맞서 도전하는 자신을 구축한다. 결국 사람들이, 사회가,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은 인간 혁명이다. 그리고 니지렌 불법과 창가학회에 그 기대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사람들은 경제고나 병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불법을 찾겠지만 젊은 세대는 자기 변혁과 생활 방식의 전환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결국 인간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또 21세기에는 의학 등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에 발맞춰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 영원한 생명을 설한 불법의 사생관이 부각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시니츠가 교학운동에 힘을 쏟은 배경에는 불법을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희망의 철학으로서 현대 사회에 반드시 복권시켜야 한다는 강한 일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짊어지는 사람이 남녀 청년부다. 시니치는 최고 간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찍이 나는 청년부 실장으로서 모든 활동의 기획을 세우고 주요 행사의 모든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가학회가 크게 전진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내가 해온 투쟁을 남녀 청년부가 계승해 각자 청년부 실장이라는 자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면 학회가 청년 학회로서 영원히 계속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간부는 청년을 만나면 대화를 나누고 진심으로 격려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정치가이자 순인의 부인인 숭칭링이 이렇게 호소했다. 청년은 혁명의 기둥이자 주춧돌입니다.
청년은 혁명의 성과를 지키는 존재이며 더욱 훌륭한 세계를 향해 역사를 전진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각부 대블록 간부 근행회가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해 최고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 개최되었다. 시니치는 2월 1일에는 무사시노, 다치카와, 니시타마, 무라야마 등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광선회관에서 개최된 제2 도쿄 본부 부인부 대블럭 담당원 근행회에 참석했다. 시니치는 생로병사라는 사고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이치이지만 불법은 현세 안온, 후생 선처, 현세에서는 안온하고 후세에는 선처에 태어나서라고 설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사람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음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꼭 불행해지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고 늙는 등의 고뇌는 있을지라도 그런 일로 타격을 받지 않는 지지 않는 마음과 강한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과 풍요로운 마음을 배양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신심입니다. 거기에 현세 안온, 후생 선처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설령 나이를 먹고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아 철저히 광선유포라는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충실함이 있으며 나날이 솟아오르는 환희가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는 고라고 깨닫고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 고락 함께 아울러 생각하여 남묘 호랭개쿄라고 부르고 계시라. 어서 1143조. 여기서 고는 고라고 깨닫고는 고뇌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불법의 눈을 열고 고뇌와 정면으로 마주 대하며 현실을 달관하는 것이다. 그러면 병도 늙음도 결코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신심을 분기시키고 깊어지게 하기 위한 계기임을 자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병들고 늙는 모습에서도 불법을 증명할 사명의 길이 있음을 깨닫는다. 낙은 낙이라고 열어서는 손에 넣은 안락을 더욱 상낙으로 여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본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창제에 힘쓰고 자신의 경애를 높여 절대적 행복 경애를 확립해야 한다. 어쨌든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나 제목을 끝까지 부르는 속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태도가 있다. 이어서 신이치는 장년부와 남자부, 대블럭 간부 근행회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그 흐름은 3월에 들어서자 블록, 반, 간부, 근행회로 이어졌다. 신이치는 학회 조직을 견고히 구축하기 위해 제1선 조직을 정조준했다. 광선유포 운동의 대승리라고 해도 제1선의 조직을 떠나 이야기할 수 없다. 제1선이 광선유포의 주된 싸움터이기 때문이다. 그런 제1선 조직에서 벗을 격려하기 위해 얼마나 끈기 강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몇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가. 바로 이것이 간부의 사명이다. 신이치는 1952년에 가마타 지부 지부 간사를 맡아 2월 투쟁을 지휘했을 때 종적, 조직 체계이던 당시 학회의 제일선 조직인 조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 홍교 목표도 각 조에서 정하고 자담회도 조 단위로 열었다. 그리고 각 조에서 오늘 하루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명확히 하고 결의를 서로 확인하며 활동을 추진했다. 신일치도 조에 들어가 멤버를 격려했다. 항상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다. 신일치는 입회를 했지만 학회원이라는 자각조차 없는 멤버와도 철저히 대화했다. 참으로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힘겨운 작업이었다. 화려한 활동 등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명에 눈뜨고 힘차게 일어선 멤버가 새로운 확대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것이 당시 지부로서는 미증유의 결과로 이어졌다. 한 개 지부에서 200세대가 넘는 홍규의 금자탑을 우뚝 세워 스승 도다 조세이가 내건 회원 75만 세대 달성의 돌파구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광선유포도 불도 수행의 도량도 모든 것은 바로 제1선 조직에 있다. 창가학회는 자신을 단련하고 고양하며 참된 삶의 방식과 사회 건설의 길을 가르치는 인간교육의 터전이다. 도다는 창가학회는 건물이 없는 종합대학이다라고 말했다. 그 종합대학의 이른바 교실이자 실습장이 바로 제1선 조직이다.